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럴라이프 김봉곤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사항은 연금저축 가입은 했는데 도대체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를 납입해서 미래에 어느 정도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납입금액 대비 미래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같이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봉곤의 연금절세 Q&A 코너에서 연금절세 관련된 궁금사항들 여러분들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연금저축 그래도 우리가 가입했다라고 하면 내가 연간 최대한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연금저축 가입하는 이유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납입한도, 일단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여기 안에는 IRP 계좌의 납입한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표현은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모두 다 합산한 걸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IRP 계좌까지 합산했을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뭘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6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 나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분들의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소득과 차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그리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높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이 되고요. 초과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세액공제는 내가 연간 납입한 금액을요, 세액공제율 곱해서 적용된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간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납입했을 때 가정하면, 자, 세액공제율 13.2% 적용되시는 분들은 79만 2천원을 세액공제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분들께서는 적지 않습니다. 대략 한 연간 99만원 정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환금액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전체 소득에다가요,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소득 구간에 따른 과세 표준이 계산되게 되고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실질적으로 뭘 계산한다?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차감을 해주게 되고요. 이랬을 때 결정세액이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했을 때 실질적으로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 환급액이 발생되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양수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했을 때 결정세액 자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세액공제를 차감했는데 결정세액이 빵원이 나왔다. 자, 이러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돌려받을 세금도 없게 되는 이러한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아예 빵원이 나와서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 산출세액 계산하는데 50만원인데 내가 99만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 가정하게 되면 사실상 결정세액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99만 원을 굳이 다 받을 필요 없고요. 이때는 5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세액공제 적용받게 되면 결정세액이 빵원이 되니까 사실 99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9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안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9만 원에 대한 남는 금액들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인출할 때 세금 없이 자금을 또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납입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다 돌려주는 개념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구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에 따른 연금저축 적정 납입금액 제가 한 9%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18% 정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례해서 1.5배에서 약 한 2배 정도의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최소한 공무원연금만큼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현재 9% 정도의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9% 정도만 사적연금으로 준비해 가지고요, 전체 한 18% 정도를 미래를 위해서 연금액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적정 납입률을 9%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연봉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실수령액이 22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9%에 대한 금액을 사적연금, 연금저축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연간 240만 원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연봉이 7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월 실수령액은 478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9% 정도 납입하면 월 기준으로는 44만 원, 연간 납입금액은 516만 원 정도 이렇게 납입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잘 운용했을 때 공무원 연금만큼의 연금액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때는 일단 최소한 소득의 9% 정도는 연금저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납입금액에 따른 미래 예상 평가 금액은요. 자, 우리가 연금을 1, 2년만 가입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이상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납입금액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한 5% 정도로 가정했었을 때 내가 꾸준히 불입하게 되면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덩어리가 생기는지 그 덩치 금액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간 516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에 납입했다. 자, 그러면 납입기간 5년 기준에서는 2,800만 원, 10년 기준에서는요 6,500만 원, 15년 기준에서는 1억 1천만 원, 그 다음 20년 기준에서는 1억 7천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구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납입해서 그 다음에 운용하는 운용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면 미래의 평가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평가금액을 계속 운용하면서 나중에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연금 인출인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덩어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반영하고,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수령했었을 때 예상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연금계좌 평가액은 우리가 1억 7천만 원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수령한다 이러면 연간 3,900만 원을, 10년 동안 수령한다 이러면 2,200만 원을, 수령기간이 15년이다 라고 한다면 1,600만 원을, 수령기간이 20년이다 라고 가정하면 연간 1,3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건 일단 연금저축의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금을 인출할 때 보통 저율과세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저율과세는 적게는 3.3, 많게는 5.5%,
중간에 4.4% 구간도 있는데 이것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5세부터 70세 사이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 금액에 대해서 5.5% 정도 세금을 차감하고 있고요. 자, 70세부터 80세 사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간에 4.4%, 그리고 80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3.3% 이렇게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있어요. 두 가지 기준. 자, 첫 번째로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연금 수령 한도는 뭐냐면 내가 미래에 연금 개시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 평가액을요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1.2배수를 반영해서 연금 수령 한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왜 중요하냐? 바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에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이러한 1조건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연간 1,500만 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뭘 적용해 준다?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고 싶다. 인출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늘어나는 건 종합과세. 내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5월달에 세금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분리과세 선택하더라도 16.5%의 생각보다 높은 세율로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연금저축안에서 나중에 인출할 때는요, 여러분들 꼭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은 연금 수령 한도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실제로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한 건 맞지만 우리가 방금 말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 계산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연금 수령 한도는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까지 인출해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또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가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000만 원인데 내가 1,5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약 한 500만 원을 더 인출한 거잖아요. 이때는 초과 인출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16.5%가 부과되는 생각보다 이 복잡한 세금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기회 되면 여러분들 연금 수령했었을 때 실질적인 세금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소득의 9% 여러분들 연금저축을 납입하거나 혹은 IRP 계좌를 납입했을 때 얼마를 납입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은 9% 정도는 추가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기준에는요,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소득이 18%, 자, 그러면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대략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되어 있는 우리가 최소한 공무원연금만큼의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소득의 9% 정도는 미래를 위한 연금을 조금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소득의 9% 정도를 연금계좌에 적정 납입액으로 한번 계산하시면서 실제로 연금 노후 준비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럴라이프 김홍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질문사항으로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